지금부터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 후보자 여러분 1부를 하는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조금 이렇게 릴렉스하는 의미로 조금 한번 이렇게 스트레칭이라도 조금 하고서 우리 한번 토론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조금만 이렇게 흔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야 열띤 또 토론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동안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안내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2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법무사로부터 후보자님들에게 여쭤보는 질문지를 다 우리 선거위원회에서 모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통된 질문이거나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 지금 자유 토론회 시간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3개의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각 후보자님당 질문에 대해선 발언 시간은 4번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일부와 좀 다른 건 일부 할 때는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4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추가 발언 시간이 된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 정리해 주시오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4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추가 발언이 되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는 시간에 따라 또 질문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에 계시는 법무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그 후보자들의 자유 토론을 듣고 어떤 후보자가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으로서 적합한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요. 후보자 여러분들께서는 유권자인 법무사들의 질문인 만큼 성실하고 열정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협회장 후보 정책 토론회 2부 후보자 자유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후보자들께서 미리 질문지 3개를 뽑아 주셨습니다. 그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차례차례 질문을 할 건데요. 토론의 순서는 1부의 역순입니다. 2부에서는 1번 이남철 후보님, 기호 2번 최영승 후보님,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럼 1번 문제 질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남철 후보님이 뽑아주신 건데요. 법무사의 위상 강화 제고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및 로스쿨 변호사의 양산 등으로 법무 환경이 급박하게 변경되어 감에 따라 법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아가 현재 우리 법무사 업계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제도와 관행이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문 다 이해해 주시겠죠? 예,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법무사의 위상 제고 방안에 관한 질문인데 최근에 저는 국민들의 법무사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뉴스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변호사 대비 언론의 노출 빈도수를 보니까 약 5%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뉴스가 많이 게재된 것 같습니다. 일대 국민들의 법무사에 대한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위상 제고를 위해서 저희 팀에서는 우리 법무사협회의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이사 및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법무사가 제공하는 뉴스가 많아야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될 거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생필품 가격이나 물가지수 등의 통계를 발표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무사들도 앞으로
국민 생활에 의미 있는 통계나 등기 사건 건수의 변화, 그다음에 비송 사건과 신청 사건, 그러한 비송 사건과 신청 사건의 건수 변화와 법무사의 담당 비율 등 각종 통계 수치를 매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여 사법 서비스 분야에서는 법무사가 전문가이고 법무사에게 물어보면 사법 서비스 관련 신뢰 지수를 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와 법무사 위상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할 제도나 잘못된 관행의 문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전문직에 마찬가지로 사건 사무장과 관련한 비합법적인 관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일하는 법무사가 사무실의 운영을 책임지고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됩니다. 즉 본직 중심 체계의 사무실 운영 환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하여 법무사가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는 법무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본직 중심에 있어서는 본인 확인 제도를 더 강화해서 법무사의 등기 절차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한 유한 책임의 대형 법무사 법인을 유도하여 원로 선배님들과 새내기 젊은 법무사들 간의 대형 합동을 함으로써 역할 분담과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사무실 운영 형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사와 관련한 리베이트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자정결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중개사법이나 중개사협회와 MOU를 중개사법은 개정하고 중개사협회와의 MOU를 체결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법무사 역할을 매년 대변인이 매 사건 내지는 매 이슈마다 대변인이 발표를 하여 대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법무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도록 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최영승 후보님. 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법무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 말씀하셨는데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법무사 위상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법무사 위상이 참 중요한 게요. 법무사 위상 강화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직역 수호와 직역 확대로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참 귀중한 질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상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좀 전에 이제 1번 후보께서 뭐 홍보 기능을 강화한다 그랬는데, 근데 그 홍보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위상 강화 방법에 법무사법 제1조에다가 공익과 인권 균형을 저는 신설할 겁니다. 공익 인권 그것이 변호사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공익 법무사 그리고 인권 법무사로서 저는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여러 사회 현안에서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저는 목소리를 내므로서 이렇게 위상 제고에 힘을 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내부적으로 목소리만 높였지 외부에 대해서 과연 목소리를 얼마나 우리가 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법무사협회 이름으로 사회 현안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으로 우리 법무사를 국민 속에 기억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약사항에서 밝혔듯이 공약사항에 법무사 발전 시민회의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법무사 업계의 발전이요, 우리 법무사만으로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저는 외부에서 학계 그리고 시민운동 오래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법무사 이걸 내부를 바라보면은 과연 법무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깨쳐 나가야 되는지 이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발전 시민회의체를 제가 구성하자고 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이나 학자 그리고 시민운동가, 언론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총망라돼서 이 회의체가 바로 앞으로 우리 업계를 떠받치는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법무사 위상 제고됩니다. 국민 신뢰 높아집니다. 그러자면 우리 국민 동의 그대로 국민이 동의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영역 확대도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뭐든 간에 진정 국민과 함께 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저는 얻어야 그리고 그 마음을 얻은 이후에 국민의 힘을 빌려서 추진을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날 우리들끼리 뛰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난 법무사 100년 역사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법무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위상 제고라고 하고 모든 것이 저는 여기서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는 규명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 중에 법무사 업계에서 가장 바뀌어야 될 관행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선거제도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물론 오늘 여기 논의된 주자들 모두 다 주옥 같은 주자들이지만 특히 지금 당장 선거제도 지방 최소한 저는 이 선거에 나선 분들은 지방 회장직 정도는 추가 발언 진행됩니다. 예, 지방 내려놓고 나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양다리 걸쳐서 보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 법무사 업계에서 앞으로 지방 회장님은 해무 챙기에 사실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제가 사무실을 돌아보니까 이거 정말 못할 짓입니다. 제가 사무실 돌아본들 지금 이렇게 업계가 어려워가지고 참담한 비통한 마음만 가지고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선거제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고치자. 그리고 선거제도 내내 제가 발로 많이 뛰어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우리가 발로 많이 뛰어야 될 것은 당선 이후에 우리가 발로 많이 그게 필요한데 선거 와중에 다 지쳐버리니까 이게 당선 후에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저는 빨리 시급히 이렇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 두 후보님, 우리 법무사의 위상 강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12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법무사는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친절한 법률가로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스쿨에 이제 대량 뭐 이렇게 변호사 배출, 또 그다음에 IT, 이 전자공학 물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가장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세무사나 변리사는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사는 이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다 보니 이게 맨날 충돌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문전 독도로 생각했던 부동산 등기 시장이 변호사가 들어와서 댐핑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의 그 직역 자체를 변호사와 어떻게 했는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구분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법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법무사 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솔리시트라는 제도가 있고 일본은 다 아시다시피 사부사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은 페르리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그 페르리가나 솔리시트나 그다음에 일본의 사법수사와 같은 사람들은 생활 법률 영역에 관해서는 고유한 혹은 변호사와 함께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소외 사건 대리권도 가능한 것이고 비소사건 대리권도 가능한 것이고 한데 지금처럼 우리는 이렇게 변호사들은 우리 법무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냥 단순한 작성 제출 대행하는 사람만 보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법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복잡한 법률 문제 영역과 그다음에 그 생활 법률 영역을 나누어서 생활 법률 영역은 우리 법무사 영역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활 법률 영역은
120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영역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무직원에 의존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이때까지 등기 분야의 대체로 만족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법률 전문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확립하는데 소홀히 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위상을 제고하는 방법 중에는 법무사 역할을 분명히 하는 문제와 새로운 업무 영역을 개발하는 두 가지 문제로 나누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을 분명히 장기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영역에 관해서 우리 침범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권이 전자등기라고 하는 이게 명분을 가지고 초저가로 이렇게 입찰을 붙이는 이런 행위, 이건 우리 법무사에 우리 이게 목을 조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사무직원에 의존한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많이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120년 동안 이 해온 비송사건 대리권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주장했다면 벌써 우리가 획득했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회원들 전체가 힘을 모아서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이게 우리가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통과시켜 보자고 법사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으로 많이 다녀봤습니다. 대체로 전국에 있는 법사위원들은 비송사건 대리권 주는 데 관해서는 그렇게 긍휼 반대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설득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이제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기존의 업무 영역뿐만 아니고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는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매매 계약 사실에 관한 등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네, 추가 발언 들어갑니다. 예, 좋습니다. 하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매수인의 지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조금 전에 대부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다시 재거론해서 이거를 매매 계약 사실에 관한 등기 제도가 도입된다면 우리 법무사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그 국민들의 그 부동산 거래에 개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무사의 위상이 높아질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등기부를 보면 저당권 설정이나 뭐 지상권, 전세권 정도만 등기부에 나타납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다음에 임차권을 설정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이사를 들어가 살면 대항력이 보장이 되긴 합니다만 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새로운 임차권 등기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면 우리 업무 영역이 많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후보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기호 2번 최영승 후보님께서 뽑아주신 건데요.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사사건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는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는 과거에 이미 2014년 12월 국회 공청회 윤상현 의원의 국회 공청회 입법 발의부터 시작해서 공청회가 있었던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뒤 홍일표 법안이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가 윤상현 의원의 발의는 철회하고 홍일표 법안은 존치하고 있다가 그 뒤 국회 입법기 종료로 폐기되었는 법안입니다. 그것이 2017년 6월에 나경원 의원이 발의해서 다시 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고심에 있어서의 변호사 강제주의는 원래 변호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고심만 도입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목표는 하급심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급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의 단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변호사 강제주의에 대해서 2014년부터 반대를 해왔으며 최근에 나경원 의원을 찾아가서 항의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협과 국회에서 공동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게 약속을 받아냈으며 실제 공청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법 개정에 대하여도 협조를 요청하여 협조를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 강제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상고인에 의해서도 피상고인에 대해서도 강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고인만이 변호사 강제가 아니라 피상고인이 강제된다는 것은 1심과 2심을 완벽하게 승소한 피상고인도 단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하여 패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 거의 불가능한 법안입니다. 그리하여 조속히 이 법안이 철회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법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 문제는 저희 법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가 직역의 다툼이나 그러한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타 자격사 그리고 일반 언론계 포함해서 전체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 답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집행부가 되면 1차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과 국민 타 자격사와 연대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 단체와 저희들은 법률과 관련하여 쟁점 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 즉 변호사, 세무사 등과 합쳐서 법률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협회에서는 입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입법 담당 전문위원을 국회에 파견하여 우리 의견을 그리고 우리 법안, 즉 법무사법 개정과 기타 소액사건 대리권 등 우리의 법안과 변호사들의 법안을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최영승 후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1번 후보께서 변호사 강제주의 저지에 대한 그 이론적 근거라든가 그 이유는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 침해다, 사법 접근권을 저해한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것 정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질문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아까 지금 윤상현 의원 얘기했는데 2016년도에 저 협회에 그때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에 저도 핵심 멤버로 실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협회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각 지방회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제 철회한 배경에는 인천 지방회에서 주도적으로 그 지역구가 윤상현 의원이 인천 지역 지방회 관할이니까 거기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시위하니까 결국 윤상현 의원이 철회한 거죠. 결국에는 철회했단 말이죠. 그리고 홍일표 법안은 뒤에 이제 상고법원이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상고법원이 좌절되니까 자동적으로 폐기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나경원 의원 입법 발의되어 있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되살려 본다면은 지금 사실은 협회의 TF팀은 협회대로 움직이고 최소한 그 관할 지역인 서울 중앙회 정도는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집회 시위해야 됩니다. 수수관관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급한 대로 저와 그리고 저희 이제 상권 부협인 김태형 법무사가 이렇게 시작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동작구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하고 가두 서명 받았습니다. 그때 저 전주에서도 달려왔고 인원수는 많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무주에서도 달려왔고 충북 계산에서도 법무사님 달려왔습니다. 왜 그 사람이 달려왔겠습니까? 예?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렇게 집회 시위를 하면은 과거에 비춰서 나경원 의원 철회합니다. 최소한도로 국회에서 더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이 맞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서명받은 서명지 지금 받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 사무소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회 법사위 동시에 이렇게 보내서 이것이 민심이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지금 법무사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변호사나 법사위원들 자극해서 좋을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변호사 변협에서요. 지금 우리 사정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정들을. 그래서 변협에서는 그거를 역용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을 왜 못합니까? 왜? 변호사 강제주의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심에서 1심까지 내려옵니다. 제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만났어요. 최근에 이제 법무사법 개정 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왜 신청 대리권 안 해주냐 했더니 사실 그 변협의 속내가 신청 대리권 뺏기고 하면 소액 대리로 넘어갈까 봐 거의 겁이 나서 못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원들이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변협 신문에서 보십시오. 이제 법무사 시대적 소명 다 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막말을 하는데 네, 정리해 주시죠. 예,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최소한 6.13 지방선거 이전에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저는 끝까지 그런 우리 직역 수호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네네네. 네, 최영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발언 기회입니다. 저 역시 두 후보님의 견해와 같습니다. 상고심의 변호사 강제주의는 적극 반대합니다. 이 형사 사건이 모르지만 민사 사건에 관해서도 이렇게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변호사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상고심인 법률시민 상고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액의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상고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법률보험제도가 일반화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수임료가 이렇게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하향화돼서 큰 부담이 없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 강제주의는 일응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그 법률 문화 이 상황에서는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영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 그 선거를 앞두고 이게 정치권이 민감할 때 우리 변호사 강제주의 반대 주장을 좀 더 가열차게 주장해서 반드시 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발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변호사 강제주의는 그럼 다른 얘기해도 얼마든지 4분의 시간을 쓸 수 있으시니까요. 예. 그다음에 소액 소송 대리권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 소송 대리권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여러 이렇게 아마 수십 년 동안 우리 수군 사업입니다. 수군인데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소액 소송 대리권 우리가 주장하는 소액 소송 대리권하고 또 변호사가 주장하는 또 변호사 강제주의 이걸 어떻게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도 제가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일부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는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좀 우리가 이렇게 찬성해주고 소액 소송 대리권 우리가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은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주장에
그 논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변호사들과 법무사들 사이에 뭐 이렇게 밥그릇 가지고 서로 야합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소지도 좀 있기 때문에 그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소액 소속권 대리권, 소속 대리권 부분에 관해서는 앞에 질문에 대해서가 답변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그 법률 문제에 관해서 생활 법률 문제와 복잡한 문제를 구분하는 이런 영역 구분이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문제도 이렇게 일본이나 뭐 이렇게 선진국처럼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 또 이게 변호사 그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도 순수한 법률 문제라고 한다면 이 변호사 측에서도 주장한다면 그런 범위 내에서는 또 그다음에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수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사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중 이게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당사건 유치 근절 방안입니다. 네,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께서 뽑아주신 건데요.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부동산 중개업소에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든가 또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소위 보따리 사무원들을 고용하여 사무실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를 근절하여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예,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당사건 유치 근절 방안에 관한 질문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한 리베이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중개업소의 그 리베이트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물론 중개사 사무소에서 요청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사 업계에서 또 제공하겠다고 했는 그런 원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재작년부터 부산법무사회에서 자정 결의를 하고 이러한 리베이트 근절에 대해서 우리 부산법무사회에서 먼저 자정 결의 대회와 그러한 결의를 해서 회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리베이트 문제에서 가장 큰 당사자인 공인중개사협회가 있습니다. 중개사협회와 MOU를 맺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다시는 그러한 이 악습을 지속할 수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 사무장의 문제인데, 이 사건 사무장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본직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제도와 본직 역할을 강화해서 대형 사무실을 합동 법인 형태로 전환을 해서 본직이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를 하고 제출을 하는 그런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들을 완전히 봉급 제도로 전환을 하는 실무형 업무를 하는 사무원들만 구성하는 형태로 2단계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법무사 업계만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업계와 공동으로 대처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서울중앙법무사회에서 이미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한 MOU를 서울변호사회와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변호사협회와 변호사 지방변호사회의 협조와 공동전선을 펼쳐서 이러한 사건 사무장의 문제들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법무사 본직의 역할을 강화해서
스스로 영업을 하고 스스로 인사권과 회계권을 확보해서 모든 사무실의 일들을 관리 통제권 하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형태를 개인 사무실 위주에서 법인 형태로 대형화함으로써 영업과 실무와 제출, 인사관리 등을 전담하는 법무사 형태의 사무실 운영을 전환함으로써 원로 선배님들과 새내기 법무사들의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법무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2번 최영수 후보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개사 수수료 문제 그리고 이제 명의대여 사무소 법무사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못난 이웃이나 잘난 이웃이나 결국 이제 모두 우리 이웃이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대립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았으면은 벌써 지난 집행부나 지방에서 벌써 이거 해결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개업소의 수수료 이거 척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알기로 포상금 제도 뭐 이런 걸 운영을 했다는데 과연 저는 뭐 그게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판단하기는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명의대여 문제에서 저도 이제 2년 전쯤인가 서울중앙에 직역수호와 그 업계 정화 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그때 저도 이제 거기 이 팀장인가 그렇게 이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죠. 근데 결국 뒤에 가서 보니까 1년 후에 보니까 이게 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 산발적인 고소 고발을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이 사무장들이 규제가 거의 없는 변호사 시장으로 수평이동, 등기 시장이 그대로 이동하는 것도 우리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저는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직 본인 확인 제도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규제보다는 이게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 법무사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사 업계에서 저도 이번에 햇배장 후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리더는 뭔가 일 못하는 차라리 리더는 괜찮아요. 근데 이런 휘황찬란한 말을 가지고 저는 법무사들을 속이는 이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일은 못해도 참모하면 되죠. 참모가. 그래서 상권 부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협이 있는 거고요. 너무나 이 절박한 시기에 또 자칫 법무사 업계를 공회전시키는 이런 결과가 저는 초래될까 사실 두렵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매와 독수리 눈으로 이렇게 골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사 미래 없습니다. 적어도 본직 본인 확인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소개료 문제 자연히 저는 해결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에는 순서와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순서와 전략이. 제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선거도 중요하지만 좀 저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0수년 전에는 말이죠. 오히려 전산화가 없었던 미비된 시절에는 공인중개사가 법무사에게 거꾸로 일 빨리 처리해달라고 뒷돈을 줬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참 지금은 그 거꾸로 되는 걸 보니까 참 세월이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물이 흐르는 방향은 물은 바위를 뚫고 못 지나갑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돌아서 가는 거죠. 유연하게. 그래서 그 방향을 잘 보고 우리 리더들은 그에 맞게 인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서우화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그네 옷을 벗긴 거는 강한 바람이 아니라 결국 따뜻한 햇살이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성수 후보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부당사건 유치 건절 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와 보따리 사무원을 고용해서 사무실 편법을 운영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 첫째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이 부분은 우리 법무사법 제24조가 금지하고 있는 부당사건 유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건절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 때문에 아마 우리 부산 그 지방법무사 회장님께서 부산지방법원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대대적인 뭐 이렇게 자정 결의도 하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은 전국의 법무사회 또는 전국적인 규모로 이렇게 운동이 확산될 것 같고, 근데 이 문제는 그 기본에는 우리 법무사님들의 그 의식이나 윤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건을 좀 많이 해볼까 하는 생각도 물론 사무실이 어려우니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 우리 법무사님들의 자긍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법무사님을 만났더만 그런 이야기 합시다. 이렇게 리베이트를 줘가면서까지 사건을 유치하는 이거는 우리 영혼을 파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제하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보따리 사무원 고용해서 사무실 편법을 운영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법무법 제21조 2항에서 말하는 명의대여입니다. 명의대여도 다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무사님들이 법률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법무사의 제도 자체가 기동 자체가 이렇게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있는 법무사님들과 이걸 한번 사실은 이렇게 깨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수기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인 방법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건절돼야 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리베이트 주는 부분에 관해서는 뭐 그거를 이렇게 증거를 잡을 수 없으니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꼭 이렇게 그걸 단속을 꼭 한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회원님들과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그 중지를 모아서 스스로 자성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유제 비극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 뒷산에 이렇게 소를 먹일 수 있는 그 공동의 벌목지가 있습니다. 그 벌목지에 집집마다 한 마리의 소만 이렇게 갖다 풀어서 이렇게 그 방목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 뭐 10마리를 많이 방목하게 되면 나머지는 결국 그 방목지에는 이렇게 그 황폐화 되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동산 등기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내가 독점적으로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한다면 그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스탐 교수라고 하는 분이 로벨 이렇게 물리학상 받은 분인가? 경제학상 받았구나. 경제학상 받은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공유지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개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스스로 단체가 이렇게 자율적인 결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방법 중에서는 단체의 자율적인 이게 정화 장치가 가장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리베이트 제공하는 문제, 이런 보따리 문제는 우리 회원님들과 힘을 맞대어서 머리를 맞대어서 스스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 후보님 토론에 임해주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예, 그러나 이 자리가 전국에 있는 그 법무사 회원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님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제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새 후보님들 너무 이렇게 토론에 임해주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로써 모든 토론의 시간은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새 후보님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의 시간은 2분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마무리 발언인 만큼 본인이 왜 협회장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회원 여러분께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기호 순서대로 기호 1번 이남철 후보님부터 마지막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사업을 천직으로 알고 오로지 법무사 한 길로 달려왔습니다. 법무사 일로서 잔뼈가 굵었고 법무사 일로서 생계를 해결해온 중견 법무사입니다. 이제 원로 선배님들과 새내기 후배님들을 아울러서 수권 능력을 갖추어서 법무사 업계의 중책을 맡으려고 합니다.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책임도 못 지는 집행부가 아니라 준비되고 검증된 집행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업계의 직역을 확고하게 수호하고 금융기관 전자등기 등 대책의 등기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횡포 등 문제점을 해결하며 법무사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무사법에 대하여는 임기 전반기에 법무사법 개정 문제에 총력을 다하여 회생 파산 사건 등 비손 사건 대리권을 확보해서 우리 법무사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무사가 앞으로 더욱 앞으로의 120년을 준비하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저 이남철은 현안 대안제시와 원활한 협상력을 발휘하여 대법원 소통 적임자인 이중재 상금 부협회장 후보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박철훈 충북권 부협회장 후보, 법조 비리 근절의 의지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정성구 남북권 부협회장 후보와 함께 위기에 처한 법무사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잘 사는 법무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최영승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법무사 바깥에서 바라보는 법무사 업계가 갈수록 그 위상이 추락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여전히 대법원도 무시하고 법무부도 무시하고 국토부도 무시하고 인적 구성이 그렇게 뛰어난 법률가 단체임에도 정당한 것을 정당하다 주장하지 못하고 없어만 해야 하는 현실에 울분이 솟았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선거보다도 저를 더 고민케 한 것은 선거 후에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저는 이것이 더 고민스러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필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나왔느냐는 말로 오히려 애처로워하여 제가 참담하고 비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온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감히 제가 나올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법무사 배치를 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이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나서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간명합니다. 법무사의 자존감을 키워가면서 우리 업계의 급한 불을 끄는 일입니다. 국민에게도 법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시켜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기존의 인물과 다름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법무사의 자존감을 살리는 길인지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현장 법무사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행동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마무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이성수 후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회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공개 토론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개 토론을 통해서 저희 기호 3번 이성우 팀의 구성원들이라 공약 등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우리 회원님 모두의 힘을 모은다면 우리 법무사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법무사로서의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팀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급조된 팀이 아닙니다. 평소 뜻과 소신을 같이 하여 결성된 팀으로 우리 업계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몸소 실천해 온 지방회장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기호 3번 이성수 팀을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행동하며 실천해 온 저희 팀은 우리 업계가 처한 많은 어려움을 반드시克服하여 희망의 법무사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님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법무사는 국민의 곁에서 121년 동안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률 아주 딱딱하다고 생각해 계시겠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와 함께 한다면 그 또한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계신 법무사 회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대한법무사협회를 이끌 협회장 선거에 모두 동참하시어 현명한 한 표를 멋있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가 그러한 참여와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간절히 빕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